휴가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법령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권리보다는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할 의무,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시험에 거의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행정처분, 암기사항인데 2문제, 행정벌 2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 한 문제, 보치기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포상금, 수수료 해가지고 오늘 한 내용도 거의 8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보수는 의뢰를 했다면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례가 의뢰를 안 했으면, 즉 임차인이 방구해달라고 중개업소에 왔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그 임대업자, 임대관리업자에게 그 관리하는 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빈 방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임대인은 내놓은 적이 없다고 세놔달라고 한 적이, 그러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의뢰를 했다면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물어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는 있어야 된다. 중개보수 발생은 중개의뢰신데 행사하는 것은 중개완성, 계약 성립되어야 받을 수 있고요.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유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매매 교환은 최대 0.7, 15억 이상인 경우, 임대차의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에 해당되지만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든 임대차든 0.9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서울 아파트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 당사자 약정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10%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 계정,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산정할 때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까지만 계산을 하더라고요. 합니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법조문은 아니고요.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 계약금 5천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이건 규칙이니까 그냥 암기해야 되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잔금 치를 때 받습니다. 권리금은 제외된다는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뭐 제주도에 있는 땅이라면 비행기값 이런 거 받아도 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이전 의뢰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책 99페이지. 우리 방문각 교재 99페이지. 99페이지 메뉴의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99페이지. 대표 유형. 자, 틀린 것인데 중도금만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X죠. 실제 주고 받는 돈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 있으면 계약금 아까 계약금 5천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하면 1억.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판사들이 판례가 항상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지금 경기도에서 2천 평택이 굉장히 공급 가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별로 안 붙는 거 마피 붙은 데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제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피 5천 붙었으면 실제 주고받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중개보수 못 받아요. 이 논리대로 하면. 그 판사들은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 것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계약금 다 떼고 그냥 돈 한 푼도 안 받고 명의만 넘긴 적이 많거든요. 마이너스 피 계약금만큼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왜냐면 제가 분양권 10개까지 분양받아 봤거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 10개 다 그냥 되는 줄 알더니만 나중에 그 잔금 대출이 하나인가 두 개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한두 개밖에 한 건만. 그럼 10건 다 대출이 안 돼요. 나중에 입주할 때. 대출 안 되면 제가 돈이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럼 급하게 팔라고 하니까 계약금 다 떼이고 그냥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 경우는 그럼 이거 1번이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 실제 주고받는 돈이니까 주고받는 돈 없으면 프리미엄 못 받을 중개보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판사들이 어쨌든 시험에는 계약금, 중도금은 프리미엄 실제 주고받는 돈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 5억이라도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면 1억에다가 요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총 분양 대금 이게 X고요.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거죠.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겁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교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거.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틀린 거 다 찾아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죠. 틀린 거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경우 동일 즉 점유 계정입니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는 최대 0.6입니다. 최대 0.6 15억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령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왜죠?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이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몇 번이 틀려요? 다 틀려요? 이게 우리 책이 수정했네. 일부 수정. 저는 원본 그대로고 우리 책이 수정했으니까 그냥 참고로 내가 책대로 고칠려다가 안 고쳤어. 그냥 책은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 수정.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잖아요. 지금 28회 2번만 틀린가요? 답은 1번 똑같네. 예, 약간 수정을 했는데 뭐 두 개 다 보세요. 책에 있는 것도 보고 책엔 해설하고 다 있으니까 보면 되고 요거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28회 때 우리 책은 수정이라고 적어놨죠. 고쳤다는 이야기 이게. 1번은 답 그대로잖아요.
그 2번은 우리 교재 99페이지 2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못 받죠. 중개보수 못 받죠. 업자는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라는 건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자는 중개보수 못 받아요. 무등록 업자. 근데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도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죠. 그 다음에 4번도 국토교통부 행위 정하는 범위가 이게 최대가 0.6이에요. 0.6. 매매는 아까 0.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5번도 5번 똑같은 것 같은데, 같죠? 우리 책하고 지금 2번 이게 다른데,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업자는. 그러나 업이라는 게 직업 줄임말이잖아요. 업자가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3번 문제. 33회 수정이라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겠네. 저는 수정을 안 했고. 옳은 것은 답 4번이네요. 옳은 것은 답 4번은 똑같고. 자, 그 다음에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죠. 보죠. 3번은 똑같죠. 1번은 똑같죠. 지금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번 받을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없다. 이게 또 틀렸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똑같네. 여기까지 똑같죠. 문제 혹시 틀린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좀 수정했네요. 우리 책은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별도 실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실비 받을 수 있죠.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는 취득의뢰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수수료가 52번. 수수료가 52번에 몇 번에 있어요? 15번, 16번. 15번, 16번. 52번에 15번, 16번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행위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국토교통부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문제. 답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4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 틀린데 5번.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전분의 4. 전분의 4. 매매가 전분의 5죠. 전분의 5. 그래서 이거 5번 우리 책하고 똑같고요. 이건 다 똑같나요? 1번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1번 이게 전분의 6이 국토교통부 행에 있는 게 최고가 전분의 6이에요. 임대차는. 매매는 전분의 7이고 같은 의미예요. 책하고 지금 표현을 달리 해놨지만 국토교통부 행의 최대 매매는 전분의 7, 15억 이상인 경우, 임대차는 전분의 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분의 6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행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분양가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한다. 그냥 프리미엄 합산한다 했는데 마피를 생각 안 한 거죠. 마이너스 P.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올해 7월 10일부터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이 개정됐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2의 서식에 기재를 했다고요. 근데 7월 10일부터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5번이 답이죠. 주택 소재지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어요.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입니다. 권리관계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쌍방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외국에는 주로 매도인한테 받더라고요. 쌍방 각각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도인한테는 더 할인해줘요. 우대빵, 뭐 직빵 이런 거 뭐 많아요. 그 프로테크 업체들이 많다고요. 우대빵은 50% 할인해주더라고 매도인한테. 그러다가 요즘은 30% 할인해준대요. 우대빵 한번 집에 있는지 그런 거. 우대빵, 빵 먹는 빵, 우대빵.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외려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었다면.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7번입니다. 맨 밑에 7번. 7번입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을소유. 그러면 무슨 시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A씨 조례가 되겠죠. 사무소 기준이니까 사무소 기준. B씨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네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옳은 것은. 저도 시험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는 뭐 짜증나서 읽기가 싫더라고. 너무 갑을 나오고 길고 이러면 읽기 싫죠. 자, 지금 옳은 거네요. 옳은 거.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A씨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A씨니까 A씨 조례 맞죠? B씨 조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래금액의 전부는 5. 매매니까 지금 매매라고 어디 돼 있었는데 이거 어디 있어? 매도, 매수, 매매라고. 매매니까 전부는 5.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을, 병, 각각 맞죠? 각각 받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주택외를 적용하는데 단 주택외라도 이거는 무조건 0.9가 아니라 주택에 준해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런 거 요즘은 기출문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 박스형 문제 이렇게 4개, 3개 나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약 50%가.
똑같은 문제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죠? 아니네. 우리 책에는 없는데 책에 없는 거죠. 자, 옳은 것은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이니까 이거는 상가입니다. 상가나 토지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요.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쌍방 각각.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씨가 속한 중개보수 B씨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A씨에 있으니까 틀렸죠?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다. 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집 팔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주택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1회 때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밑에 4개, 3개 박스 기억, 니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안 하고. 근데 왠지 동그라미 한 게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했을 뿐이고요. 실제 시험에 가면 동그라미로 안 나온다.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연습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하거든요. 눈에 읽은 게.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좀 어려운 걸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해설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쉬운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임대차입니다.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50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해야 되잖아요. 5, 3, 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3,600만 원이네요. 지금 뭐예요? 지금 3,600만 원 곱하기 3,600만 원 요율이 0.5네. 3,600만 원 곱하기 0.5 5, 3, 15, 5, 6, 30 18만 원이 답이죠. 18만 원. 계산기 가지고 가죠. 계산기 없어도 중개보수 받는 건 대충 18만 원이지 이게 180만 원 아니고 18,000원은 아니니까 그냥 감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계산기 없어도. 저도 시험 15번 넘게 봤지만 계산기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은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 합격한 걸 별로 못 봤어요. 시간 오버돼 가지고 못 한다고요. 계산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한 문제 계산하는 거.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거는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니까 곱하기 70을 하면 2천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70하면 2,7은 14, 1,400만 원 더하면 3,400.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3,400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는 거. 자, 이것도 기출문제. 3분의 1이 주택이면 주택이 아닌 거죠. 주택이 아닌 겁니다. 지금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임대차에 대한 거는 볼 필요 없죠. 합의된 보수 100만 원이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이 아니고 0.9를 곱해야 되잖아요. 0.9. 얼마예요? 보증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 보증금 1억이네. 1억 곱하기 0.9 하면 90만 원. 지금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갑으로부터니까 일방이잖아요. 총액은 하면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갑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약속해도 법정보수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은 무효죠. 줄 필요 없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이 답입니다. 0.9%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면 매매든 임대차든 무조건 0.9%라고요.
주택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최대가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 내용. 네. 밑에 어디 있는데? 밑에 요거 1번 2번 5천 매매 대금. 네, 주택이 아니니까 3분의 1이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이니까 이거는 지금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틀리라고. 여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주택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상가가 더 크다고. 주택 면적보다 3분의 1이 주택이고 3분의 2가 상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체를 상가로 보고 계산해야 돼요. 절반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 여기에 지금 5층인가 지금 몇 층이에요? 이게 지금 4층, 5층인가 주택 있잖아요. 그래도 전부 주택 면적이 2분의 1은 안 되겠죠. 이 건물 전체로. 만약에 이 건물이 한 사람 거라면 아마. 근데 이거는 구분 건물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건물로 돼 있기는 할 겁니다. 만약 구분 건물이 아니고 이거 개인 건물이라면 이 통으로 한 사람 거라면 2분의 1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그래서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 굉장히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3분의 1이라는 건 저도 혼났어. 이게 따지더라고. 저번 너 3분의 1이라는 말 한 적 있냐?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라고 했지. 언제 3분의 1이 주택이 아니라고 네가 말한 적 있냐 하는데 없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4분의 1, 5분의 1이 주택이라도 다 주택 아니잖아요. 제가 5분의 1이 나올지 6분의 1이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또 2분의 1하고 이상은 산수, 수학까지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주택이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주택이 아니니까 3분의 2가 지금 상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상가라고 보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주택이 아니니까. 됐어요? 안 되는 거 아직도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이게 지도 감독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